어머니는 짐이에요. 발리 떠나기 전까지 정리해두세요. 며느리가 요양원 팸플릿을 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요. 안방 금고 속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요. 며느리가 발리에서 노는 한 달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 세린이 제 앞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세린이 테이블에 요양원 팸플릿을 던졌어요. 두꺼운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며 제 앞까지 왔습니다. 표지에는 황혼의 안식처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발리 떠나기 전까지 요양원 문제 정리해 두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세린이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받았다는 네일아트가 반짝거렸어요. 한 손에만 100만 원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집 관리비만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턱도 없죠.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장만했고 두 아이를 여기서 키웠죠. 거실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하나가 다 기억났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자전거로 부딪혀서 생긴 자국, 딸 유진이 그림 그리다 떨어뜨린 물감 자국까지.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제게 나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준호야. 제가 불렀지만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세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냉정하게 계산해봐요. 이 집 재개발되면 50억이에요. 50억? 세린이 숫자를 강조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관리비도 못 내시잖아요. 제가 매달 대신 내드리는 거 아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한 적은 없었어요. 세린이 알아서 통장을 가져갔고 알아서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매번 이렇게 은혜를 입혔다는 듯 말했죠. 내가 평생 이 집을 지켰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린이 말을 잘랐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경제력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죠.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계속 사시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세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집 거실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며느리였어요. 그때 세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린의 눈에는 저를 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재개발 예정인 이 아파트만 바라보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세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이 요양원 괜찮더라고요. 1인실에 간호사 상주하고 식사도 한정식으로 나온대요. 화면을 넘기며 시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이시죠? 여기 입소비가 딱 100만 원이에요. 20만 원으로 용돈 쓰시면 되고요. 제 연금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는 이미 다 계산해뒀더군요.
세린이 테이블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시세표였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어요. 내년이면 공사 들어가고 2년 후면 50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요? 내 집인데. 제가 작게 말했지만 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명의가 누구 거예요? 준호 아빠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다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린의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어요. 그저 귀찮은 짐을 치우듯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듯 저를 대했습니다. 세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발리 한 달 있다 올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거지만요. 마지막 말에 칼날이 있었습니다. 세린이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구찌 로고가 선명한 백이었습니다. 준호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세린이랑. 그래, 가거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을 바라봤습니다.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고 행복한 노후를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팸플릿을 넘겼습니다. 1인실 사진이 나왔어요.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이 80평 아파트에서 그 좁은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을 남편과 함께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이 집을 지켜왔죠. 아들이 결혼할 때도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저는 한 번도 내 집이라고 큰 소리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쫓겨나고 있었어요. 세리는 제가 아무 힘도 없는 줄 알았을 겁니다. 의지할 데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 30년 동안 우리 가족 일을 맡아온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모든 서류를 함께 만들었던 분이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파트 숲 사이로 보였습니다. 며느리 세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저 의지할 데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겠죠. 연금 120만 원으로 겨우 살아가는 노인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건 이 아파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린이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꺼낼 때가 아니어서 숨겨두었던 것들이요. 그리고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것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요양원은 내가 아니라 이제 나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더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세린이 발리에서 호화롭게 노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세린이 돌아왔을 때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선택한 방향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린이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상이었어요. 한 500만 원은 좋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세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세린이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피부 관리 안 하세요? 주름이 정말.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늙었다는 거였죠.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세린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연 매출이 10억 정도 된다고 자랑하곤 했죠. 그래서인지 항상 남의 얼굴을 평가했습니다. 마치 상품 감정하듯이요. 제 병원 오시면 보톡스라도 맞아드릴게요. 물론 유료지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세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화면이 제게도 보였어요.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줘.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디다 올릴 건데? 인스타. 발리 가기 전에 인증샷 찍어야지. 세린이 샤넬 가방을 들어 올리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어줬어요. 1장, 2장, 3장. 여보, 각도 좀 더 위에서. 세린이 지시했고 준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세린이 사진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올려야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탭 두드렸어요. 잠시 후 세린이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발리 리조트 예약했어요. 화면에는 바다가 보이는 럭셔리 빌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인피니티 풀, 킹사이즈 침대, 야외 테라스까지. 하룻밤에 500만 원이래요. 근데 한 달 묵으면 할인해 준대요. 세린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세린이 끊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 몇 달치죠?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어머니랑은 다르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세린이 일어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아, 참. 어머니, 저희 떠나면 집 좀 비워둬야 할 것 같아요. 뭐? 집 보러 올 사람들 있잖아요. 재개발 전에 미리 보러 오는 사람들이요.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하니까 낮에는 좀 나가 계세요. 세린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어머니, 또 시작이에요? 명의가 어머니 거라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집값 올리려면 협조 좀 해주세요. 준호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매고 있을 뿐이었어요. 세린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 병원 가야 해요. 오늘 VIP 고객 보톡스 시술 있거든요. 한 번에 200만 원짜리요. 현관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 발리 가면 한 달 동안 집 비워둘 테니까 그동안 짐 싸세요. 돌아오면 바로 요양원 가셔야 하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준호가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응, 세린이 좀 그래도 이해 좀 해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내 와이프는 나한테 집 나가라는데 넌 그게 이해가 되니?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하게. 난 내 엄마야. 알아. 근데 세린 말도 맞잖아. 집값이 50억인데 그냥 엄마 혼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봐. 준호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린이 남겨둔 인테리어 잡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표지에는 50억대 펜트하우스 인테리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잡지를 넘겼습니다. 온통 화려한 집들 뿐이었어요. 세린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거추장스러웠던 겁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변호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한 달 후면 저를 요양원에 보낸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 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30년 참았어요. 이제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세리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저 쫓겨날 운명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세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함께 많은 것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세린이 모르는 것들이요. 아직 꺼낼 때가 아니어서 숨겨뒀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카드들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였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남편이 손수 쓴 편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힘든 일이 생긴 거겠지요. 내가 준비해둔 것들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제대로 정리할게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내일 뵐 때 서초동건 서류도 가져갈게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6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세리는 이 얼굴을 보며 비웃었겠죠. 하지만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삶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만들어진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삶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발리에서 노는 동안 저는 움직일 겁니다. 한 달이면 충분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요. 공항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세린이 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니, 문 잠그지 마세요. 누가 들어올 줄 알고 잠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도 노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제 방 거울 앞에 섰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딥 레드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찍을 셀카 준비를 하는 거였죠. 일어나셨어요? 잘 됐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세린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뭔데? 요양원 보증금이요. 어머니 통장에서 오늘 빠져나가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내 통장? 내 명의잖아요, 어머니.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실 그 통장은 공동 명의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든 거였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제 이름도 함께 넣어뒀죠. 하지만 세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당연히 자기 단독 명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빠져나가는데. 2천만 원이요. 요양원 입소 보증금이 그 정도래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세린이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쓸 돈이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죠. 저희 발리 가 있는 동안 요양원에서 연락 오면 어머니 혼자 처리 못 하시잖아요. 립스틱을 립밤 위에 다시 한번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요양원비 감당 안 돼요. 저희가 보태드려야 하는데 그럼 차라리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쓰는 게 맞죠? 세린이 핸드백에서 향수를 꺼내 뿌렸어요. 달콤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택시 왔어. 네, 지금 가요. 세린이 핸드백을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한 달 동안 집 잘 지켜주세요. 아, 그리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잘 응대해 주시고요. 내가 왜? 어머니,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집값 올려서 누가 좋아요? 어머니도 좋잖아요. 세린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참, 청소 좀 해놔요. 먼지 쌓인 거 보기 싫거든요. 저희 돌아오면 집이 깨끗해야 기분이 좋죠.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어요.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한 달치 짐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응. 한 달 후에 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없었어요. 잘 있어요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린이 먼저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가 문턱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세린이 좀 그래도 이해해줘요. 요즘 병원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내 엄마한테 청소하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니?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알잖아.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요. 근데 엄마, 재개발되면 정말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냥 조금만 참아줘요. 그래서 난 요양원 가라는 거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엘리베이터 도착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가야 해요. 비행기 시간 있어서. 준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짚었어요. 차가운 철문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10달을 키웠고 이 세상에 내놓았어요.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뜰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제게 요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세린과 준호는 지금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겠죠. 인천공항까지 1시간, 그리고 발리까지 7시간. 한 달 동안 저는 혼자입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카드가 있었어요. 세린이 모르는 카드들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변호사님,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직 4시간이 남았습니다.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꺼냈습니다. 금고 번호를 눌렀어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서초동 빌딩 2채, 각각 100억씩, 총 200억 상당. 세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모은 재산이었어요. 아파트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었고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죠. 여보,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도 함께 챙겼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세림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은 공동 명의인 통장 서류들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5년을 산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세리는 이 얼굴을 보며 늙었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삶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삶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으니 약간 헐렁했지만 괜찮았어요. 구두를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세리는 지금쯤 비행기에 탔겠죠. 1등석 좌석에 앉아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겠죠. 하지만 세리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거라는 것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초동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발리에서 즐기는 동안 저는 움직일 겁니다. 한 달이면 충분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10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영숙 씨 오셨어요.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30년 참았어요. 이제 끝낼 겁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파트부터 정리하죠.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 명의예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며느리분이 공동 명의인 줄 아시는 거죠? 네. 제가 따로 말한 적은 없는데 세린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일이 쉽네요. 영숙 씨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 통장 사본들. 매물로 내놓으시겠어요? 네. 가능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중개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강남 재개발 지역이니까 금방 나갈 겁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약자 나올 수 있대요. 좋아요. 그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관련 서류였어요. 며느리 분명의 통장이 공동명의라고 하셨죠? 네. 남편이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요.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되죠? 6천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명의자시니까 영숙 씨도 찾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초동 빌딩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게요. 며느리분이 피부가 하신다고 했죠? 네. 강남에서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며느리분 피부과가 어디 있죠? 논현동이요. 이 건물이 논현동인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영숙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빌딩 중 하나요. 임대 목록 보니까 2층에 피부과가 있는데 이게 며느리분 병원 같은데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세린의 병원이었어요. 세린이가 제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며느리분이 모르셨던 거죠? 네. 몰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세린은 제게 요양원가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제 건물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세린이 벌어들이는 돈 중 500만 원이 사실은 제 주머니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관리 회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린은 몰랐겠죠. 이거 재미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분한테 알려주시면 표정 볼만하겠어요. 그러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변호사님과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파트 매각 절차, 통장 정리,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일들까지. 영숙 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며느리분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죠. 일단은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세린이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했더군요.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발리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린이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드디어 발리 도착. 한 달 동안 힐링타임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발리 해시태그 휴가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전부 부러워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세리는 지금 발리 리조트로 가고 있겠죠. 500만 원짜리 빌라에 짐을 풀고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어요. 영숙 씨, 벌써 연락 왔어요. 아파트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대요.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세린이 떠난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파트를 보러 올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지낼 거니까요. 마트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며느리를 믿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요양원 가라는 말이었죠.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린과 준호가 없으니 적막했어요. 하지만 이 적막이 편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어요. 세린이 남겨둔 인테리어 잡지가 아직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세린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리조트 빌라 사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인피니티 풀 킹사이즈 침대.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낼 생각에 벌써 행복해 댓글들이 또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저도 가고 싶어요. 완전 럭셔리 라이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컷 놀아라, 세린아.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에 보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아파트를 보러 올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진행하고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세린이 돌아올 때쯤이면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린은 그때 알게 되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매수자가 나타났고 잔금 치를 날짜도 잡혔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 사이 세린의 인스타그램은 매일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세린 계정을 확인했어요. 일종의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도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발리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린이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스파 받았어요. 한 번에 30만 원. 시어머니 한 달 생활비 기윽기윽 근데 너무 좋아서 매일 받을 거예요. 댓글들을 봤습니다. 와 부럽다. 저도 가고 싶어요. 완전 럭셔리.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한 달 생활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실컷 써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세린명의 통장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동명의자 증빙 서류도 함께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명의시네요. 얼마 찾으시겠어요? 전액이요. 네. 전액이요? 네. 6천만 원 전부요.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10분 후 수표를 받았습니다. 6천만 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왠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었어요. 공동명의였으니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세린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랍스터 한 마리에 20만 원인데 완전 맛있어요. 여보랑 둘이서 40만 원어치 먹었어요. 사진에는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40만 원. 그 돈이면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세리는 몰랐으니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영숙 씨, 계약 완료됐어요. 벌써요? 네. 매수자가 급하게 사고 싶어 해서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초동 빌딩 확인해 봤는데 며느리분 피부과 임대 계약이 내년까지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분은 계속 영숙 씨한테 임대료를 내야 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네요. 그죠? 나중에 알려주시면 표정 볼만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면 아파트가 팔립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 유진이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유진아, 잘 지내니? 응, 엄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유진아,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일주일 후에 엄마가 잠깐 너희 집에 가서 지내도 될까? 당연하지. 엄마, 무슨 일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냥 집 정리하는 동안 좀 있으려고. 그래.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 방도 있으니까. 고마워, 딸. 엄마, 오빠는 잘 있어? 준호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응,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세린이랑 발리 여행 갔어. 뭐, 발리? 엄마 혼자 두고? 응.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진짜. 엄마,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할게.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내가 변호사잖아. 알아, 딸.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좋은 딸이었어요. 10년 전 준호와 크게 싸운 뒤로 연락을 끊었지만 저한테는 늘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유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세린이 돌아왔을 때 유진이 있으면 든든할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세린의 새 게시물 알림이 떴어요.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영장 사진이었습니다. 세린이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한 달 더 있고 싶다. 시어머니 걱정도 없고 완전 자유로워요.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걱정도 없고 완전 자유로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세린아. 실컷 자유로워해라.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에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금고를 꺼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초동 빌딩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두 채, 각각 100억씩. 세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알게 되겠죠. 한 달 후에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세린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발리 간 지 2주째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응, 준호야.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집을 판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응, 팔았어. 뭐? 엄마, 왜?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세린이랑 상의도 안 하고 왜 며느리랑 상의를 해야 하는데? 명의가 누구 건데? 엄마, 근데 그래도. 준호야, 너희 여행 잘 다녀와. 엄마는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집 파신다고요? 저희 동의도 없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세린이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세린이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분한테 연락 왔죠? 네.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요. 며느리분이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계약 취소하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 씨 명의니까 영숙 씨 마음이라고 했죠. 고맙습니다. 며느리분이 귀국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귀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요. 급히 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엄마. 유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갑자기 왜 왔어?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집 판다고 난리치던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을 앉혔어요. 응, 팔았어.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가 뭐라고 했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세린이 요양원 가라고 한 것, 발리 여행 간 것, 그동안 제가 한 일들까지. 유진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빠가 미쳤나?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진정해, 유진아. 진정이 돼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너 엄마 집에 있어? 응. 나 지금 엄마 앞에 있어. 오빠, 정신 차려.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한 게 말이 돼? 유진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세린이가 그랬다는 거 나 다 들었어. 유진아, 너는 몰라. 세린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이유? 무슨 이유? 엄마 집 뺏으려고.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너 정말 실망이야.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유진아. 나 오빠랑 더 이상 얘기 안 해. 엄마 잘 모시지 못할 거면 나한테 맡겨.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도와줄게. 유진아. 엄마, 나 변호사잖아.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해 줄게.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 팔고 나서 어디 가실 거예요? 너희 집에 잠깐. 당연하죠. 엄마 방 이미 준비해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맙다, 딸. 엄마가 뭐려? 제가 해드려야죠. 유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재산도 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있어. 뭐예요? 서초동의 빌딩 2채.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빌딩이요? 엄마가요? 응, 아빠가 남긴 거야. 오빠는 알아요? 모를걸.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유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세린이가 알면 기절하겠는데요? 그러게. 엄마, 서류 좀 보여주세요. 안방으로 가서 금고를 가져왔어요. 유진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엄마, 이거 며느리 피부과가 이 건물에 있는데요? 응,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유진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재미있는데요? 세린이가 엄마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더라. 임대료는요? 한 달에 500만 원. 세린이가 몰라요? 응. 관리회사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유진이 무릎을 쳤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알려주면 완전 재미있겠어요. 그치?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서류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게요. 그래, 맡길게.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사무실 가야 해요. 근데 세린이가 귀국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알았어. 유진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마워, 딸. 유진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면 아파트 잔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린이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발리 간 지 3주째였습니다. 세린의 전화는 계속 왔어요. 하루에 10번씩.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집 계약 취소하세요. 저희 돌아가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영숙 씨, 오늘 잔금 들어왔어요. 변호사님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0억이 찍혀 있었어요. 이제 집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처리할 게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 분명의 통장 있잖아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거요. 아, 그거요. 이미 정리하셨죠? 네. 6천만 원 전부 찾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서초동 빌딩 건도 확인했는데요.
네. 며느리분 피부가 임대 계약서 보니까 임대료가 밀렸네요. 밀렸어요? 네. 이번 달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되어 있었는데요. 왜 그러죠? 며느리분이 발리 가기 전에 통장 정리하면서 자동이체를 해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며느리분한테 청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냥 두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죠.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 주인에게 넘어간 집이었어요. 2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유진 집으로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다니요.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어머니 명의라도 저희랑 상의는 하셔야죠. 왜? 며느리 허락받고 내 집 팔아야 해? 세린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그 집이 얼마짜린데요? 알아. 30억. 그럼 왜 파세요? 필요 없으니까. 세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당장 들어갈게요. 계약 취소해야 해요. 취소 못해. 이미 잔금 다 받았어. 뭐라고요? 오늘 30억 받았어. 2주 후면 새 주인이 이사와. 세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거 취소하셔야 해요. 왜? 내 돈인데.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쾌했어요. 세린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세린이가 완전 난리야. 집 계약 취소할 수 없어? 없어. 이미 끝났어. 엄마, 왜 그래요? 우리랑 상의 좀 하지 그랬어요. 준호야,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니? 요양원 보낼 때 나한테 물어봤어?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너희는 내 허락도 없이 내 통장에서 돈 빼가면서 나한테는 상의하라고? 엄마, 그건 세린이가. 세린이. 너는 언제나 세린이 편이지. 엄마,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유진이 집으로. 너희가 돌아올 때쯤이면 새 주인이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세린이 돌아오면 모든 걸 알게 되겠죠. 집도 없고 통장도 비어 있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유진이 왔어요. 엄마, 짐 싸요? 응. 2주 후면 나가야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옷, 사진, 남편 유품들. 유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나네요. 그러게.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오빠가 이러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유진이 저를 봤어요. 엄마, 세린이 언제 와요? 일주일 후래.
그럼 그때쯤 엄마는 우리 집에 계시는 거네요? 응. 유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세린이 집 와서 새 주인 보면 표정 어떨까요? 상상이 가네. 모녀가 함께 웃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챙길 게 박스 몇 개밖에 안 됐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은 너희 집에서 쉬다가 생각해 봐야지. 엄마, 서초동 빌딩 있잖아요. 응.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 회사에 맡겨뒀어. 알아서 하고 있어. 임대료는요?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와. 유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빌딩 2채면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한 2천만 원쯤? 엄마, 그럼 엄마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유진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엄마, 완전 부자시네요. 부자까지는. 아니에요. 2천만 원이면 완전 부자죠. 유진이 신이 났어요. 엄마, 세린이가 알면 진짜 기절할걸요? 그러게. 엄마,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세린이가 돌아오면. 기대되는데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세린이 돌아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세린은 아직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요. 세린 귀국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침 8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준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 팔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이야. 내 명의인데 내가 파는 게 뭐가 문제야? 명의가 누구 건데? 엄마, 정신 차려.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너 아빠가 나한테 남긴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어. 그래도 세린이랑 상의는 해야 하잖아. 왜? 며느리 허락받고 내 집 팔아야 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낼 때는 나한테 물어봤니? 엄마, 그건 세린이가 엄마 걱정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걱정? 요양원 보증금 내 통장에서 빼가면서 걱정했다고? 준호가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돌려주려고. 준호야,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알잖아. 세린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엄마, 나 이제 이 집 나간다. 너희 돌아올 때쯤이면 새 주인이 이사 와 있을 거야. 전화를 끊으려는데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세린이가 알면 어떡하려고. 알면 어때? 내 집인데. 엄마, 세린이가 변호사 부른대.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변호사 불러. 나도 변호사 있어. 뭐? 엄마가 무슨 변호사를. 유진이. 준호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돕고 있어? 응. 내 동생은 엄마 편이야. 너랑 다르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통쾌함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아들 믿고 며느리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죠.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오전 10시 유진이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응. 난리 치던데. 유진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30억짜리 집이 날아갔는데요.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유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내일 세린이가 돌아오면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응. 그럼 준비할 게 있어요. 유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서초동 빌딩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일 세린이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럴 생각이야.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유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부가 임대 계약서였어요. 세린이 병원이 엄마 건물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야겠지. 유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엄마, 세린이가 밀린 임대료가 3개월치예요. 1,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됐어? 네. 세린이가 발리 가기 전에 자동이체 해지했나 봐요. 아마 돈 아끼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청구해야겠네. 당연하죠. 엄마 돈이에요. 유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제가 같이 있어 드릴까요? 아니야. 엄마 혼자 할게. 괜찮으세요? 응. 30년 참았어. 이제 끝낼 거야.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맙다, 딸. 유진이 나간 후 혼자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부엌.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장만했을 때가 기억났어요. 젊은 부부였죠. 대출받아서 산 첫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도 보였어요. 준호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던 모습, 유진이 인형 놀이하던 모습까지 이제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세린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저녁 6시 세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에 집 갑니다. 잘 계세요. 짧고 차가운 문자였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내일 세린이가 온대. 준비 다 됐어. 유진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엄마, 파이팅.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0년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에요. 세린은 아직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전부 다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남긴 건 당신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잘 자야 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세린을 마주할 날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30년 참았어. 이제 끝내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뒀어요. 서초동 빌딩 등기부등본, 피부과 임대계약서, 그리고 통장 정리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될 거예요. 오늘부터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세린과 준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린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탄 햇빛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세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분하게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라. 앉긴 무슨. 어머니, 집 계약 취소하셔야 해요. 취소 못해. 이미 끝났어. 세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저희 허락도 없이. 허락? 내 집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랑 상의는. 상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낼 때 나랑 상의했니?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날 위해서? 요양원 보증금 내 통장에서 2천만 원 빼간 게 날 위해서야? 세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뿐이니? 6천만 원 통장도 비웠더라. 세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공동명의였어. 너만 찾을 수 있는 줄 알았지? 나도 찾을 수 있었어. 세린이 휘청거렸습니다. 준호가 부축했어요. 엄마, 그 돈은 내 돈이야. 남편이 내 이름도 넣어뒀거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세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 돈으로 병원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 문제지. 내 상관없어. 세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집만이라도 돌려주세요. 계약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이미 새 주인한테 넘어갔어. 언제요? 일주일 후면 이사 와. 세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너희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세린이가 너무 나갔어. 내가 말렸어야 하는 건데. 너도 똑같았어. 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때 세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부를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불러봐.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세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세린이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박영숙 씨 딸이고요. 세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변호사라고요? 네. 제 어머니 법률 대리인입니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유진아. 오빠, 오랜만이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유진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요. 유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린이 물었어요. 보시면 알아요. 세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서초동 빌딩 등기부등본이에요. 우리 어머니 명의죠. 세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어머니가 빌딩을 갖고 계셨어요? 응. 두 채요? 응. 각각 100억씩. 세린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200억이요? 맞아.
세린이 비틀거렸습니다. 소파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부자야.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유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세린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세린 씨 피부가 임대 계약서예요. 그게 왜? 유진이 웃었습니다. 세린 씨 병원이 어디 있죠? 논현동이요.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세린이 저를 봤어요. 설마. 맞아. 내 건물이야. 세린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건물에서 3년 동안 장사했지. 한 달에 500만 원씩 임대료 내면서. 세린이 무릎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유진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세린 씨, 밀린 임대료 있어요. 3개월치요. 밀렸어요? 네. 발리 가시기 전에 자동이체 해지하셨잖아요. 1,500만 원 내셔야 해요. 세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건 제 상관없어요. 계약서대로 내셔야죠.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엄마, 짐이라고 했어. 요양원 가라고 했지. 내 집에서 날 쫓아내려고 했잖아.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세린이 기어왔습니다. 제 발을 잡았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던 세린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세린 씨,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날 만만하게 봤어. 돈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 하지만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 세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한 번? 너한테 3년을 참았어. 충분해. 일어섰습니다. 유진이 옆에 섰어요. 세린 씨, 임대료는 일주일 안에 입금해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네. 세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너희도 일주일 안에 나가. 어머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30년의 인내가 끝난 거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내와 주었어요. 엄마, 기분 어때요? 좋아.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응. 어제. 뭐래요? 용서해달라고.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서요? 진짜 뻔뻔하네.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도 아들이야. 미워할 수는 없어. 엄마가 너무 착하셔서 탈이에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세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임대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확인했어요. 엄마, 진짜 입금됐어요. 1,500만 원. 그래. 네. 세린이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났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글쎄, 일단은 여기서 좀 쉬다가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야겠지.
엄마, 여기 계세요. 엄마 방도 있고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지만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좋은 집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진이 좋은 아파트를 찾아줬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오빠, 유진아, 엄마 계시니? 들어와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왜 왔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세린이 말만 듣고 엄마한테 너무했어.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준호가 일어났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40이야. 내 인생 내가 살아. 엄마,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이제부터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용서 못 해줘?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넌 내 아들이니까.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하지만. 준호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엄마, 그럼 명절 때나 보자. 그것도 내가 원하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 가봐. 준호가 꽃다발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유진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빠한테 너무 차갑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럴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유진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준호는 명절에만 연락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세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서로에게 나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이번 달 임대료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고요. 임대료도 제때 들어오니까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임대료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5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아이들을 키운 시간, 그리고 며느리와 참았던 시간까지 모두 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유진에게 보냈습니다. 딸, 노을 예쁘다. 너도 봐. 유진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엄마, 진짜 예쁘다.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3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도 샀어요.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당황했어요.
지갑을 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남자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죠? 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좋은 일 한 거예요. 남자가 웃었어요.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저기 아파트요. 저도 같은 아파트예요. 200동이에요. 저는 100동이에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최진수입니다. 악수를 받았어요. 박영숙이에요. 반갑습니다, 영숙 씨. 앞으로 자주 볼 것 같네요. 그러네요. 남자가 짐을 들어줬어요. 같이 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었다고요. 저도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그러셨군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영숙 씨,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 새로운 이웃, 그리고 제 인생. 65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유진아,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뭔데요? 이웃 아저씨가 장보기 도와줬어. 오, 엄마, 좋은 분이네요. 그러게. 다음에 또 보자고 했어. 엄마, 혹시 소개팅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모녀가 함께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대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